이 문제는 21번이잖아요. 2022년 10월에 나왔고 작년 10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fx가 x 빼기 1에 x 빼기 2 요거였잖아요. 흔하네요. 흔한데 저는 1분 이상 안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자,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제가 문제를 본 소감은 역시나 평가원도 다르지 않다. 과거에 나온 기출문제들의 소스들을 여전히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게 사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능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출제된 문제만 해도 수천, 수만 개겠죠.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단 한 문제도 겹치지 않고 신유형으로만 30개를 만들어서 시험을 출제한다?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우린 이러한 수능 형태에 대해서, 즉 과거의 기출문제들의 소스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이런 수능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의 학습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하는 거냐? 사실 당연하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기출문제들의 소스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전 개념들이겠죠. 근데 계속 제가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배워서 듣는 것만 해서 끝나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다들 느끼실 거예요. 인강 보고 했는데 막상 문제에 적용하려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그러한 실전 개념들을 학습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그거를 단순히 수업 때 배우는 거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들을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몸으로 느껴보고 그걸 문제에 적용해보고 틀려도 보고 맞춰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체화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도 1등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거죠. 이게 저의 주장인데 저는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유평을 보면서 저한테도 확신을 가졌어요. 여전히 평가원은 이렇게 출제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의심될 수 있잖아요. 뭐야 쟤 뭔데 유튜버 이거 나와가지고 말하는데 믿기지도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긴 말 하지 말고 그냥 제가 유평 문제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문제부터 볼 건데요. 이 문제는 21번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면 사실 어느 정도의 변별을 하고 있죠. 3에서 2등급, 때로는 2에서 1등급을 구분하는 그 정도 수준의 변별력을 가진 문제인데 이 문제조차도 과거에 나왔던 기출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나오는 녀석인데 이렇게 절대값이랑 극한이 같이 나오는 거. 이게 처음이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절대. 최근 상개념만 해도 2022년 10월에 나왔고 작년 10월 모의고사에도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두 문제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나온 것들을 체화하고 실전 개념들을 연습해봤다고 하면 사실 이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푸는데 저는 1분 이상 안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단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게 체화가 되었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체화를 하는 게 사실 수업만으로는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수업 때 선생님이 딱 알려줬어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본인이 풀어봐야 하는데 인강이나 학원들은 그런 거에 관심보다는 일단 학생들에게 알려주자. 이게 초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특히나 인강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그러니까 체화하는 거에 관심을 둔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초점이 가다 보니까 학생들은 맨날 배웠는데 그걸 막상 체화하지 못해서 시험장에 적용을 하질 못하는 거죠. 시중에는 그런 것들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제가 봤을 땐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평정인 거고 또 맨날 이렇게 말하면 또 사기꾼 같다고 하실까봐 그냥 제가 요거에 관련된 개념을 평정을 보여드리고 직접 퀄리티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 여기에 나왔던 거를 평정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한번 봤을 때 이걸 정말 1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절대값과 극한 이거는 평정으로 치면 수능 빈출 토픽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당연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 10월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거는 빈출되는 토픽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토픽들은 수능 빈출 토픽에 좀 더 무게감 있게 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겨보면 절대값과 극한 요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과 극한 얘는 이제 개념을 간단하게 이 2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요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도입은 이렇게 해요. 함수에서 원래 극한값을 구하려면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좌우 극한을 각각 구한 다음에 걔가 같은지 확인하고 같았을 때 극한값이 얘예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원칙이나 우리가 이러한 극한값들을 구할 때 좌우 극한을 나누어 구하지 않거든요. 그게 이유가 사실 수투에서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함수가 다항함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좌우 극한이 자명함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출제자 입장에선 이런 부분들이 아쉬울 수 있죠. 아, 좌우극한을 좀 나눠서 풀게 좀 하고 싶은데 그럼 방법이 뭘까? 그게 사실 절대값 함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는 뭐 얘 절대값 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x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우극한일 때랑 좌극한일 때 이렇게 값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극한을 출제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좌우극한을 나누어 풀게 하고 싶어서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출제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 하나라고요. 또 제가 조금의 잔소리는 좀 해놨는데 물론 절대값이 나온다고 항상 좌우가 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절대값의 경계가 x는 1일 때 그 1에 대한 극한을 물어볼 때만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에서 경계잖아요. 근데 1로 극한을 보내는 이런 경우는 좌우극한이 같다. 혹시나 이런 것도 착각할까봐 제가 이렇게 각주에 넣어놨고요. 그래서 넘기게 되면 우리는 앞서 이 녀석의 극한이 존재하려면 fx가 x 빼기 1을 인수로 하나만 가져도 된다는 걸 배웠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는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자에 이렇게 절대값이 있을 때도 x 빼기 1을 하나만 가져도 될까? 이거는 좀 잘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쓴 책들은 평정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질문도 던지고 약간 수업처럼 구어책으로 되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인수만 하나 가져도 될까? 딱 봐도 아닐 것 같아서 물어봤죠. 그래서 x 빼기 1의 qx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수를 하나 가졌다고 한번 쳐보자. 그랬더니 이렇게 될 거고 좌우극한이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요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들 일단 이건 아셔야 되긴 해요.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x 빼기 1의 절대값 qx 절대값을 각각 취할 수 있다는 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요거 좀 써놨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얘를 x 빼기 1분의 얘 하게 되면은 요거죠. 그 다음에 qx 요거 남은 거 이렇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냥 식정리만 좀 한 거죠. 그럼 이 식을 좀 바꿔 바라보면 지금 보는 요 상황이 앞장에서 봤던 x분의 절대값 x랑 동일하다고요. 걔가 좌우 극한에 따라서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1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얘도 그게 사실 마찬가지예요. 얘도 좌극한일 때는 이 절대값 아니 뭐가 돼요? 부호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고 얘는 우극한일 땐 플러스니까 그대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의 q1이 될 거고 우극한 값은 그냥 q1이 될 건데 얘가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 둘이 같아야 하잖아요. 그럼 결국 가능한 거는 이거랑 같아야 되니까 그럼 답은 뭐밖에 없어요? q1이 0이 되는 거밖에 없죠. 그럼 결국 어떤 걸 알 수 있냐? 우리가 아까 x 빼기 1의 qx라고 했죠. 그럼 qx도 q1이 0이어야 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qx도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 그게 fx 입장에서는 인수를 총 몇 개 갖는다는 거예요? 2개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로 2개를 갖게 되면 좌우 극한이 모두 0으로 수렴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죠. 이 qx도 얘가 인수로 가져야 하므로 x 빼기 1을 인수로 fx는 2개 이상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과정들을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체화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개념을 바탕으로 이걸 한번 아주 쉬운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일단 1번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똑같아요 원리가. 일단 얘가 분모가 빵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도 당연히 빵으로 가야 하니까 fx 빼기 3 이 전체라는 이 녀석이 인수로 x를 하나 가져야 되죠. 근데 봐봐요. 이제 좀 머리를 써봐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식을 다 써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원리를 이해했으면 한번 가보자고요. 그러면 절대값을 뭔가 얘를 x의 qx라 이렇게 했을 때 또 절대값을 이렇게 각각 취할 수 있죠. 그죠? 좀 생각해봐요 이제. 그럼 0의 좌극한을 보냈을 땐 이렇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로 가겠죠. 우극한으로 보냈을 땐 이렇게가 어떻게 가겠어요? 플러스 1로 가겠죠. 즉 얘 같은 경우는 좌우 극한이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죠. 그럼 즉 지금 이 상황대로라 하면 좌우 극한이 다르잖아요.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 극한 값이 같도록 즉 존재하도록 만들려면 이 qx 이 녀석이 q0이 0이 되는 것밖에 없구나. 즉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fx 빼기 3 이 전체 녀석은 x를 인수로 2개 이상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2번 정도 해봤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앞으로는 아 얘가 인수 2개 이상 가지면 수렴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혹시나 정말 이거보다 어려운 게 나올까봐 사실 아직까지 세제곱은 기출에 출제된 적 없는데 이것도 체화하기에 넣어놨고요. 또 혹시 몰라서 분모의 절대값 이것도 체화하기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번 기출에 출제된 요소까지라고 하면 사실 1번만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1번 푼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렇게 해설이 일단 있고 넘어가면은 또 여기 적용하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순수 다 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실전 개념을 연습하기 위해서만 만든 아주 고퀄리티의 문제인 거죠. 사실 요 문제인데 이게 조금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이거랑 그 6평 21번 문제랑 솔직히 말하면 거의 똑같다. 아무튼 이거 하나만 그래서 풀어보고 일단 그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한번 간단하게만 보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존재하지 않을 만한 후보를 한번 찾아본다고 하면 그럼 분모가 0이 될 때 밖에 없으니까요. 얘 같은 경우를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에 x 이렇게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값 이렇게 각각 될 거고요. 자, 그럼 생각해봐요. 얘를 1로 분했을 때 얘가 문제죠. 그럼 얘 생각해보면 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fx는 일단 x 빼기 1을 하나는 가져야겠네. 이건 쉽죠. 근데 봐봐, 이제 생각해봐요. 하나만 가져도 될까? 안 되잖아요. 왜요? 1의 좌극한일 때랑 1의 우극한일 때 얘가 좌극한일 땐 마이너스 1 될 거고 우극한일 땐 1로 수렴할 건데 좌우가 다르잖아요. 그럼 남은 녀석들이 0으로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방법이 fx가 얘를 인수로 하나 더 가져야 된다. 이제 그만하고 싶죠? 이제 이 정도는 암기가 됐죠, 거의. x 빼기 1을 2개 이상 가지면 되겠네. 2개는 적어도 가져야겠네. 마찬가지로 이제 a가 2일 대로 치면 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몇 개 가져야 돼요? 2개 이상 가져야 되죠.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4차 함수니까 2개 해서 이제 얘로 확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풀고 제가 또 혹시나 또 이거보다 어렵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 절대값도 넣어놨어요.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근데 이번 기출에는 여기까지도 안 나왔죠. 그래서 넘기게 되면 실제로 이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도 솔직히 이제 이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체화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렵게 나오는 걸 대비해서 또 이렇게 엔제도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한 사이클로 가서 결국은 개념 보고 체화하기 살짝 어려운 거 해보고 적용하기 풀어보고 기출 풀어본 다음에 더 어려운 엔제 풀어봐서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해서 결국은 이거는 정말 체화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자, 이제 긴 말은 필요 없고 그럼 다시 21번으로 돌아가서 한번 문제를 보자고요. 풀 수 있나? 여러분들 모두 풀 수 있어요. 사실 추천드리는 건 지금 일시정지하고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정말 풀릴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저 혼자만 풀었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는데 책 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봤다고 하면 무조건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푸는 걸 추천해요. 저는 바로 가볼게요. 요것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얘가 아까도 계속 말했잖아요. F가 빵이 될 때를 기준으로 좌우 극한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fx를 알려줬죠. 그래서 부호를 판단하기 쉽게 하려고 그림을 그냥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호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이때 f분의 절대값 f라는 건 사실 좀 생각해보면 안 해도 되긴 한데 f가 양수면 어떻게 돼요? 1로 나올 거고 그죠? f가 음수면 마이너스 1로 나올 거잖아요. 즉 이 파란색 이 분수 함수를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이 파란색 함수는 1과 2를 경계로 여기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니까 결국 파란색 함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는 gx가 나올 거고 여긴 마이너스 gx, 여긴 그냥 gx가 나오겠죠. 그쵸?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 쉬워요. 근데 얘 값이 모두 존재한대요. 그럼 존재하지 않을 만한 후보를 따져보면 이 경계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 경계에서 1일 때 극한값들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알 수 있는 게 G1이랑 마이너스 G1은 같아야죠. 같은 논리로 G2랑 마이너스 G2는 같아야 좌우 극한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인 즉슨 G1과 G2가 모두 0이라는 거니까 얘가 이거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요거의 Q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가져와서 그러면 결국 GX 요 녀석이 X 빼기 1 하나 들고 X 빼기 2 하나 들고 뭔가 QX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확정이라고요. 그쵸?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요.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이 값이 존재한대요. 근데 분모가 얘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럼 분자 절대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2개 이상 가져야 됐죠. 즉 gx 빼기 fx라는 이 전체 녀석이 x 빼기 1을 2개 이상 가져야 된다고요. 같은 논리로 얘가 1개 가지니까 얘도 2개 이상 가져야 된다고요. 근데 gx 빼기 fx에도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네요. 끝났네요. 그러면 2개 이상 2개 이상인데 2개씩으로 확정되죠. 그죠?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풀려면 이 qx에서 뭔가 근을 갖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해도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gx 빼기 fx가 얘니까 그러면 gx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fx 더하면 되는데 fx가 x 빼기 1에 x 빼기 2 요거였잖아요. 끝났네요. 뭐 구하래요? 얘 마이너스 1 구하래요. 그럼 g 마이너스 1 구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솔직히 완벽히 체화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해도 1분 안 걸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요 문제도 사실 우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평정의 우미분계수. 그러니까 가짜 미분계수라 해서 적혀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되고, 얘네들은 이제 시즌 2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요것도 아직은 공개를 안 했지만 양의 넓이, 음의 넓이 해서 들어갈 부분이고요. 사실 너무 쉽긴 했죠. 이 부분도 이렇게 삼각형인 게 선 많은 거 겁나 연습하고 있거든요. 출판 아직 안 해가지고 그거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12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것도 점화식 문제인데, 솔직히 점화식은 저희 내부에서 정말로 회의를 많이 해서 과거 기출 문제들 다 학습해서 가장 최적이 뭘까를 정말 연구 많이 했거든요. 이건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책이나 강의도 저희 평정에 있는 점화식을 따라오지 못한다 생각하거든요. 이거 아마 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그게 조금 의심되시면 제가 점화식은 조금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여 위에 이제 영상 나오게 할 테니까 한번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들에서 사실 나온 게 대부분이 평정에 있는 것들이었다. 사실 얘도 이 방정식 이런 거 겁나 했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 빈칸이라 너무 쉬워가지고 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 실전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들을 체화하는 건 현재 수능 기조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학습 방법이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배우는 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몸소 느끼고 체화를 해야 되는데, 체화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엔 저희가 만든 평정이라는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6월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